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3페이지 논성신 무관 격국. 성신은 격국과 무관하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성신은 신살이죠. 흔히 신살이라고 할 때는 신살은 별자리에서 우리가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많은 신살을 어떤 별자리와 관계해서 그렇게 명명하고 부르게 됐는지는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지금 서적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신살이라고 하면 신은 예를 들어서 길신, 길한 의미의 별자리죠. 그리고 살은 흉한 거, 악한 거 이런 의미의 별자리인데, 그래서 길신, 흉살, 길신, 악살 이렇게 이것을 줄여서 신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격국은 일간과 원령의 십신 관계죠. 그래서 십신이 출발점이죠, 사실은. 근데 신살은 그런 어떤 체계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팔자의 격국은 오로지 원령을 사주에 배합하는 것이니 성신의 좋고 나쁨에 이르러서는 이미 생하고 극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는데 다시 또 어떻게 이루고 무너뜨리는 권능을 잡겠는가. 신살은 어떤 생극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설명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죠. 물론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신살에도 형도 있고 충도 있고 이런 관계로서 명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관계로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격국에 장애가 있으면 또 재관 같은 아름다운 것도 오히려 장애를 구제할 수 없는데 어찌 길성이라고 논하겠으며, 격국에 쓸모가 있으면 실살이나 상관을 어찌 흉신이라고 말하겠는가. 이 때문에 격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가령 고신팔살이 사주에 가득하더라도 어찌 귀함을 손상하겠으며, 격국이 이미 파괴되었다면 천덕귀인이 사주에 가득하더라도 어떻게 공을 이루겠는가. 길성을 보면 용신을 버리고 사주를 살펴보지 않은 채 함부로 귀천을 논하고 화복을 잘못 말하고 있다. 격국의 성패에는 신살은 영향이 없죠. 그런 현상을 가중할 수는 있습니다. 가중. 따라서 신살은 통변 중심을 일단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난하죠. 신살 성효라는 제가 별책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신살만으로 어떤 우리 명을 논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더구나 고서 중에 이른바 녹귀라는 것은 가끔 정관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녹당귀인이 아니다. 이 녹귀라는 어떤 용어를 봤을 때 신살로 가서 녹당귀인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제가 상귀를 만나면 기특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상귀란 무슨 신살이 아니고 상관을 가리키는 것. 상관은 곧 재를 생하는 도구이므로 정제가 그것을 만나면 기특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녹귀가 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상귀는 어떤 물건이 되겠는가. 귀를 손상하는 것이니까 귀를 붙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또 등록으로 인하여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등록은 득관이니 운에서 정관의 향을 만나면 마땅히 벼슬이 오를 것인데 그러나 가령 정제격이 상관이나 식신을 쓰는 경우 재용 식생 재용 상관 이럴 때 운에서 정관이 투출되면 격이 혼잡해지며 상관 견관이 돼버리는 거죠. 정관격으로는 정관이 노출되어 있는데 운에서 다시 또 정관을 만나면 중관이라고 하죠. 대체로 이러한 부류는 다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뿐이다. 만약 녹을 녹당으로 여긴다면 그러한 이치가 없을 뿐 아니라 게다가 또 녹을 만난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문법의 상하가 서로 맞지 않으니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고인들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여명에 귀가 많으면 속옷바람에 춤추고 부채를 들고 노래한다. 귀가 많다는 것은 관이 많은 것이니 여자는 관을 남편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본 남편이 어찌 겹쳐서 나올 수 있겠는가. 한 여자의 여러 남편이라면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일 것이니 이치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며 만약 귀를 귀인으로 여긴다면 곧 그것은 하늘의 별이지 결코 남편이 아닌 어찌 많은 것에 자녀가 되어 반드시 창기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런 귀 같은 글자가 있으면 귀이라고 해석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관이 많다. 특히 여자. 관이 없다. 관이 깨진 것, 관상.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관이 많은 경우는 아까 중관. 이런 경우는 실제로 살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성향을. 인간관계로 보면 여자의 관은 대개 부를 의미하죠. 산에. 그래서 이 부는 여기서는 지금 살은 정인. 이 부는 지아비인데 이 부는 지아비가 아니죠. 그래서 관이 많으면 지아비가 아니라 애인이 많다. 화류계 이런 거죠. 관이 없으면 흔히 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서에서 보는 방법은 대체 이런 건데 정확히 보려면 좀 다른 거죠. 관이 깨졌다.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손상됐다. 해로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중간에 혼인이 굴곡이 있다. 육친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고서에서 말하는 육친론은 체계가 좀 엉성하고 주보법에서 정립해 놓은 육친이 가장 현재로서는 정치한 거죠. 정교합니다. 그래서 고서는 참고만 하시고 주보법 신격용론 상권에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신은 명리서에서도 언급한 것이 있는데 책을 잘 보지 못하는 자들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예컨대 귀인의 머리 위에 재관을 대동하면 문 안에 달리는 말이 가득하다. 대체로 재관은 사람의 미모와 같고 귀인은 사람의 의복과 같으니 용모가 아름다운 자가 의복도 아름답다면 더욱 드러날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 재관이 격을 이뤘다면 곧 귀인의 두상이 아니라도 어찌 문 안에 달린 말이 가득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신살보다는 격국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격이나 관격이 격을 이룬 것 중요하지. 거기 물론 귀인, 무슨 천을귀인, 무슨 천덕, 월덕 이런 귀인들이 같이 가미가 된다면 더 그런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겠지만, 일단 십신으로서 격국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신살만 좋다고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또 그리고 여명을 논하기를 살이 없고 이덕을 대동하면 두 나라의 왕후 책봉을 받는다고 했으니, 그것은 여자의 사주에 흉살이 없고 격국이 청귀하며 다시 또 이덕을 대동하면 반드시 영화로운 봉합을 받음을 말하는 것이니, 만약 오로지 이덕만을 신살만을 위주로 한다면 어째서 마침내 이덕을 대동하면 두 나라의 행복을 책봉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살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겠는가. 이 살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격이 성격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만약 명에서 험한 격을 만나더라도 사주에 이덕이 있으면 흉함을 만나는 것이 구제됨이 있어서 이태령을 면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면, 그러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격국의 귀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신살, 특히 천을귀인 이런 것들의 역할이 격국의 귀천과 격국의 성패, 귀천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밑에 주해를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신살론명은 명을 보는 보조수단이지만 작용은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소위 격국파는 신살은 격국과는 무관하다는 논리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신살 부분에 논명태가 많지 않고 격국과 오행과 십신과 음양을 결합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리학자들이 격국이나 오행, 십신, 음양과 결합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신살은 성패와는 무관하다, 격국에. 그래서 격국이 그리고 사주파의 핵심이 되고, 신살은 보조하는 어떤 그 요소이다, 이런 정도. 설하구 선생은 팔자의 격국, 용신을 보는 법은 신살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같은 격국이라도 고화가 다른데 신살이 배합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는 있다고 본다. 신살을 무턱대고 황당무계하다고 배척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자, 기미개유 정사정미, 원앙성, 원세계죠, 원세계. 설하구 선생은 얼핏 보면 신강하니 식신제살해야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년주 기미를 위주로 신살을 나열해 보면 년의 명주에서 년지 미와 월지 유 사이에 신이 보이지 않게 끼어 있어. 협자죠, 협. 그 신이 바로 기토의 천을귀인이 된다. 일주를 위주로 하면 정화일간의 귀는 유이고, 실살 개수의 천을귀는 일지 사화이니 실살과 일간이 서로 깔고 앉은 지지끼리 귀인을 호환하는 형상이다.
칠살이 일주와 적대하는 욕심이 청나라 조정의 은혜를 입었다가 그걸 갚았다가 이제 좀 헷갈려. 거역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역으로 갚았다 이렇게 되겠죠. 지지에서 사오미 신유가 협하여 일관되니 귀인을 협하였다. 그러므로 사주 전체에 목규가 가득하니 원수가 될 수 있었다. 묘해대운에 적대하는 칠살이 귀인을 얻어 그 기세가 강해지고 동시에 본신 일간의 귀인을 충하니 대중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우선 원세계는 출생시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정미시와 병오시가 있죠. 일단 지금 정미시를 보면 어쨌든 격은 제격이죠. 그런데 제격이 개수, 동주에서 개수를 생하죠. 살성입니다. 제격이 재생산하기 때문에 제격은 쓸모가 없죠. 파격이 됩니다. 그런데 따라서 원령의 재는 용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7살이 투가 있는 거죠. 7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토가 년에 있어서 식신이 년에 있죠. 식신으로 살을 처리하고 있죠. 살용 식재가 됩니다. 제격은 쓰지 못하고 7살을 식신이 제거하는 겁니다. 주보로 보면 격은 경금이 되고요. 신금 가신을 제거하는 청용신은 먼저는 기토로서 개수를 박아야죠. 개수. 정화를 써야 되니까요. 근데 기토는 도리어 신금을 생할, 가신 신금을 생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보로 보면 정미신은 평민에 불과하다. 병호시를 보면 기미, 계유, 정사, 병호. 격신은 병화, 겁재입니다. 청용신은 정화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토가 개수를 극하는 것을 막아야죠. 그래서 먼저 유금을 씁니다. 재를 쓰고 그 다음에 개수를 씁니다. 동주에서 기토로부터 개수가 일단 보호가 되죠. 그리고 개수는 이제 쓸 수 있습니다. 황제를 칭한 그 상황, 이것은 병호시로서 보는 게 더 적합하죠. 무진대우는 당연히 무토가 와서 성형신 개수를 합류하니까 아주 좋았겠죠.
정묘는 쇠퇴한 경우인데요. 정화가 오기는 하지만 년월에서 정화가 무력하죠. 그리고 정화는 가신입니다. 그래서 가신운. 그 다음에 묘는 더더군다나 개수를 설하고 유금을 충하는 거죠. 을묘년. 당연히 묘유충이 일어납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는 거죠. 인성이. 그러니까 의지처가 사라질 수 있죠. 의지처가 사라진다. 봉기가 일어났다. 정사년에 죽었는데 정사년은 바로 정화 가신이 와서 진과 혼잡을 하고 있죠. 지지사도 사오미 또 화방을 짜서 병정화가 상하로 매우 혼잡합니다. 주신, 격신이 혼잡하고 거류가 적절치 못하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격국으로 오면 식신제살입니다. 이 정미시에 한해서요. 그 밑에 팔자는 을묘병술, 계유병진, 서동해, 서세창이죠. 서세창. 얼핏 보면 재성병화가 식상을묘에 생조를 받고 있을 뿐이므로 별로 기특하지 않은 사유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주계수의 천을귀인이 묘에 있고 재성병화의 천을귀인이 유에 있다. 묘신과 유술이 서로 동서로 대치하여 묘지는 12궁이도에서 동이고요. 묘술은 서쪽이죠. 묘술합, 진유합으로 되어 충을 해소하고 수화가 서로 싸우는데 마침 을묘 귀인이 그 사이에서 화해하고 있으니 그 오묘함으로 평생 동안 부귀하였다. 원세계는 칠사를 용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인으로서 권력을 잡았는데 이사주 주인공 서동에는 식신을 용신으로 삼아 재성을 생하여 문신으로 이름을 날렸으니 어쩐다. 이 팔자는 식신, 정대, 정관 및 인성의 배합이 모두 지극히 적합하여 대귀한 팔자다. 관왕하고 왕한 인에 스스로 앉아있고 인이 왕하고 원령은 관이 왕한데 식신이 관을 깎고 있죠. 식신이 묘가 술을 깎아먹고 있죠. 재가 있어서 서로 화해합니다. 재가 있어서 서로 호위한다. 그러니까 병화가 그것을 막아주는 거죠. 다만 일간이 쇠약한 까닭에 실권이 없어서 군벌 간의 각 파벌 간의 쟁투 중에 중간에서 조정과 화해에 주력하였으며 직위는 대총통에 이르렀으나 알아주는 사람들이 적고 근대에는 서세창으로만 기억될 뿐이다. 일간이 비록 약하지만 팔자 조합이 교묘하여 조망할 우려는 없다. 무인, 기미, 이 주보를 보면 격신은 무토, 정관격, 용신은 병화, 정제, 청용신은 유신금입니다. 유신금, 편인. 묘술합을 하고 있는데 술토는 합류하게, 정관은 합류하겠죠. 을목이 기신이지만 오히려 병화를 생하는 희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을목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죠. 비록
격신이 정관이지만요. 진유합으로 유금, 청용신이 합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유신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길신, 흉살, 길신은 우리가 귀인, 무슨 덕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죠. 무인, 기미, 갑인, 을해. 연간 무토와 일간 간목의 천을귀인이 모두 미에 있다. 미, 월지에 있죠, 월지. 일주 간목이 신강하니 능히 재를 감당할 수 있다. 월령의 지장간 본기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여 용신이 되면서 사주에 금이었고 인목과 미토의 장간에 화가 감춰져 있으니 식상생재의 격국이 성격되어서 그 순수함이 극에 이르렀다. 년월은 조상을 뜻하니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고 천을기 미가 직접 용신이 되니 본인이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핫빛사람 이 국균의 명조이다. 원세계 총통의 후원으로 중화민국 초기에 광동 순무사를 지내게 됐다. 기민년에 출생했는데 기미를 좋게 쓰고 있는데 원세계가 기민년생이기 때문에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엽하는 글자는 사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크게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제가 지금 파손되어 있죠. 어쨌든. 그리고 목이 왕하고 해수가 인성인데 목으로 화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식상생재 격국으로 인중에 있는 병화를 보고 있는데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구조는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그러면 그래도 순무사 정도면 귀가 낮지 않은 사람인데 그 귀는 어디서 나왔는가? 다시 주보를 보면 격신은 해미 목국 인해합이죠. 그래서 가불목이 같이 있죠. 그러면 격신은 간목, 비견. 용신은 해임수. 편인입니다. 편인. 그런데 인해합하고 있어서 목으로 화할 우려가 있다. 을목이 가신인데 그것을 제거하려면 정화를 써야 된다. 정화가 지금 미중에 있지만 사실은 좀 약하죠. 이 사주에서는 을목이 희신 역할을 하고 있죠. 희신. 쓰고 있는 것이 다 편성입니다. 편성. 비견, 편인, 그다음에 상관. 그래서 좀 특수한 분야, 특수한 어떤 스타일의 어떤 출세, 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 팔자의 귀를 볼 때는 지금
귀의 태극점은 관살이죠.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을 보는데 그것들이 없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금이나 신금, 그 관살의 귀의 태극점인 금을 생해주는 글자를 찾는 것. 1번 생해주는 것. 2번 경신금의 희기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생해주는 경우를 찾는 것은 이건 주로 육친에서 활용합니다. 통상 우리가 어떤 귀나 불을 볼 때는 그때 태극점이 없으면 그 태극점을 먼저 희기를 가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귀신이죠. 간목격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경금을 제거하는 임수가 이 팔자의 귀에 태극점이 되는 것이고요. 신금은 뭐 을목 가시를 제거하는 것 때문에 귀신은 아니죠. 그래서 임수를 중심으로 귀를 보는 거죠. 임수. 시지에 해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협하고 있는 글자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임수를 볼 때는 당연히 임수가 지금 무토가 있기 때문에 간목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 임수와 간목을 귀를 계산하는 겁니다. 월지는 간목의 고니까 6급까지 나오고요. 다만 해미를 합하니까 1급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5급이 가능한데 을목이 3급 들었으니까 2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년의 3급, 1의 3급, 6급이죠. 8급. 시의 장생이니까 4급인데 인해합과 해미 목국 있죠. 그래서 그러면 2급을 빼면 10급까지 나온 거예요. 10급. 급수가. 군인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체계로 말하면 소장까지 가요. 소장, 투스타, 별 2개. 뭐 이런 정도까지 가능하니까 순무사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 팔자 무술 갑자 기사부진. 재과 관성을 생조하고 있는데 병화가 조우하는 용신이 된다. 월령 자가 일주에 천을귀인이 조상의 음덕이 있었다. 천을귀인인 재성이 정관을 생할 뿐 그 귀인 자체는 직접 용신이 되는 건 아니다. 12월에는 재관이 있든 없든 반드시 화의 조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용신은 사의 지장간 병화에 있지 자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천을귀인이 직감적으로 작용할 뿐이지 직접 작용하지 못한다. 역시 하필 사람 이모시 사주인데 대운이 병인 정묘로 가자 대종을 개성하였으나 본인의 귀함은 먼저 본 사주보다는 못하다. 갑기합일이여 정관이 일주를 도우니 겁재무토가 일간과 재물을 다툴 수 없으므로 홀로 대통을 이었고 그 재산이 심히 많았다. 일단 격국으로 보면 제격이어야 돼요. 제격. 제격에 식신을 쓰거나 아니면 관을 쓰거나 해야 되는데 간목이 있습니다. 제격에 관성을 쓰는 거죠.
재생관. 그런데 겁재가 지금 뭐 층층이 있습니다. 술토, 무토, 사화, 무토, 진토, 비겁이 겁재가 사실 중중하죠. 갑목 하나로 사실은 대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시에 진토에 목에 근이 있기 때문에 뭐 대적 가능하죠. 그래서 갑목이 이 겁재들을 원활히 다스린다면 이 사람은 성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갑목에 해당하는 그 좋은 어떤 긍정적인 우성인자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물이죠. 그래서 병인이나 정유대운에 대통도 계승하고 재물도 많고 이런 거죠. 주보를 보면 격신은 개수 편제고요. 청용신은 자진 수국이기 때문에 갑목이고 갑목을 보호하는 사중의 경금으로부터 갑목을 보호하는 병화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인성과 갑목, 재성과 개수, 재성과 갑목, 관성을 쓰는 거죠. 그래서 관인이 청용신이기 때문에 관인에 해당되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격신은 개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타고난 바는 재물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강점이 있다. 그래서 병인운, 정묘운이 가장 좋은 운이다. 이 팔자에서 술토는 임수를 극하죠. 술토는. 그래서 희신 역할을 합니다. 다만 무토와 병화 조합을 취하는 게 아니고 갑병 조합을 취합니다. 병화를 더 잘 보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사, 신축, 경신, 신사. 이국글, 이웅장의 장손. 외교관 이웅장은 생시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경진시도 있는데요. 추운 겨울에 토와 금인이 마땅히 화의 조우가 필요하다. 사축 회합이 되고 사신 형합이 되었으니 격국이 변하여 기가 모두 금수가 되었다. 따라서 오히려 그 왕한 기세에 순종해야지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오행으로는 토금수의 대운이 좋다. 신금이 어지럽게 투출하였으나 경금이 홀로 천을귀를 얻었다. 그러므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홀로 자규를 세습하였다. 천을귀인이 부모궁에 있으니 조상의 음덕을 입게 된다. 더군다나 천을귀인이 연지와 합하니 더욱 조상의 음덕이 많았다. 어려서 대운이 토금수를 흐르니 자이태우가 어쩌고 하고 대운이 을매에 이르자 두 개의 천을귀인이 충이 되었고 갑술로 내려서 사명이 회합하여 두 기운을 상하게 하니 감옥에 들어가는 재앙을 만났다. 살해당했다고 하는데요. (39년이면) 갑술년 아닌데 김효년이네. 39년 김효년의 사망.
자, 사시로 보면 격은 신금이고요. 용신은 기토. 다음에 청용신은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입니다. 진시로 보면 격신은 신금, 그다음에 경금을 제거하는 것은 신진 임수입니다. 병화가 무력해서 병화를 쓰지를 못하고 있죠. 을미운, 을목은 여기서 기신이 되겠죠. 미토는 신금을 돕긴 합니다. 그렇지만 충미 충운에서 월지를 충하고 있죠. 그리고 갑술년이 되면 감옥에 간 해죠. 갑술년. 그러면 갑목이 오면, 갑목은 편제죠. 편제. 진시일 경우에 갑목 편제는 기신이죠. 그리고 여기 사시일 경우에는 갑목 편제는 특별히 기신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술토는 병화의 고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금 사시로 보면 병화의 고신 역할을 하는데, 진시로 보면 진술충이 있어서 임술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흉하죠. 편인의 흉함이 드러납니다. 편인. 재성과 인성의 흉함이 있으면 어디 꼼짝 못하게 입원하거나 감옥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진시가 더 유력합니다. 김효년에 죽었다. 죽는 것은 주보가 전투하는 경우죠. 혼탁하거나 거류가 없고 전투하는 겁니다. 이용장 사주는 개미, 갑인, 을의 기묘, 해묘미, 목국이 있고 인월생입니다. 목이 아주 왕하죠. 갑기 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신은 을목, 비견이고요. 용신은 개수입니다. 그리고 청용신은 병화를 쓰죠. 갑기 합이 있으니까 갑목은 합거되고 기토는 합류합니다. 기토가 재성인데 재성이 기신이죠. 아들 사주는 기토 재성이 희신입니다. 근데 지금 격신이 충하고 있고 용신은 극하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논액경용사. 팔자의 용신 이미
오로지 원령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다시 또 유격이 있겠는가? 유격이란 대체로 원령에 용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편에 따라서 쓰는 것이므로 유격이라 하는 것이다. 봄의 목, 겨울의 수, 토의 세계, 사계 그런 부류는 일간과 원령이 같아서 그것을 용신으로 삼기가 어려우므로 걸록 월급격이죠. 록급격, 록급, 유상, 속상, 충제, 함록, 형합 조양, 정란, 요영 이런 걸 다 쓸 수 있다. 만약 원령 자체에 용신이 있다면 별도로 유격을 차지할 필요는 없죠. 또 봄의 목이나 겨울의 수일 때 천간에 이미 재관, 칠살 등이 있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유격을 찾는다면 또한 크게 잘못된 것이니 그러므로 천간에 재가 있으면 충제를 못에 쓰며 천간에 관이 있으면 함록을 못 쓰겠는가. 고서에 재강이 용신이 있으니 재강이 중요하다. 관이 있으면 격국을 찾지 마라. 관이 있으면 격국을 찾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격국은 외격입니다. 외격. 외격은 공통 특징인데 팔자 중에 녀월시 모두 관살의 기가 없다. 그러나 이른바 원령에 용신이 없다는 것은 원래 원령에 본래 용신이 없다는 뜻인데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왕왕 재성이 겁재를 만나고 정관이 상관을 만나는 부류처럼 생각한다. 이것은 파괴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 용신이 파괴되었으니 원령에는 취할 것이 없어서 원령을 버리고 유격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니 잘못되고도 잘못되었다. 그냥 파괴된 대로 보는 거죠. 파괴된 경우는 파격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걸 찾을 필요 없다. 격국을 볼 때 성격이 있고 패격이 있습니다. 성격 중에서는 성중유패라고 우리가 봤죠. 그리고 패격 중에서는 패중유성이 있습니다. 패격 우리가 읽는 법을 또 말씀드린 바 있죠. 득실로도 보고 우성인자, 열성인자 장애가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패한 분야에 패한 원인이 되는 그런 십신 분야 그런 것들이 또 우성인자가 발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패격은 우리가 그 성격된 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패격이라고 다른 데서 억지로 성격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격인데 정관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정관의 좋은 측면, 흔히 말하는 인사물로 나눠서 이런 사람관계, 인간관계에서 정관의 좋은 측면, 그러니까 윗사람의 보살핌, 상사들의 어떤 비호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 불특 사물 사건 이런 거에서는 양심적인 아니면 군자 규율을 지킴 이런 것들이 원래 그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승진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죠. 좋은 그런 어떤 측면이 억눌려 있고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측면이
자꾸 드러나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로 그냥 폐격인 상황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아니면 해운에서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육친론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